오늘 아침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스마트폰 속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구경하며 출근하진 않으셨나요? 한 손에는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커피를 들고 회사 로비를 지나며 나도 이 사회의 평범한 일원이라는 안도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달 월급날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숫자를 보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연봉도 조금씩 오르는데 왜 내 삶의 여유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왜 우리는 벌면 벌수록 더 가난해지는 기분을 느껴야만 할까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 결핍은 단순한 경제적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있어 보이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경제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돈을 모을수록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이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경제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 댓글 고민 첫째, 남들 다 하는 호캉스나 명품 가방 하나 없는 제 모습이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요. 돈을 아끼려고 하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적 해석, 이는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른 박탈감으로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주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SNS의 발달로 비교 대상이 상위 1%까지 확장되면서 현실의 나를 부정하게 되고 이를 소비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경영자 총협회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중위소득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연봉 1억을 말하지만 실제로 그 대열에 합류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모두가 부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통계적 함정인 평균의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상위 몇 퍼센트의 압도적인 소비가 평균치를 끌어올리고 기업들은 이를 표준적인 삶의 양식인 것처럼 광고합니다.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이 평균적인 소비를 하면 저축은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평균을 따라가려는 노력은 경제적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공짜라고 믿고 사용하는 수많은 앱과 서비스들도 사실은 우리의 주의력을 팔아 광고 수익을 챙깁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는 동안 기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비해야 할 이유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35살 직장인 박이응 이응 씨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월 400만 원의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지만 매달 저축액은 5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편리함을 위해 선택한 신축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로 이미 수입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갑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마다 찾는 미슐랭 가이드 맛집과 감성 카페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할부금과 고가의 무선 이어폰, 그리고 각종 OTT 구독 서비스는 그녀의 월급 봉투에 꽂힌 보이지 않는 빨대들입니다. 박이응 이응 씨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소비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마케팅의 그물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무인 매장이 늘어나고 서비스가 자동화되는 것은 인건비를 줄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지 소비자의 주머니를 배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편리함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가 따릅니다. 시청자 댓글 고민 둘째, 박이응 이응 씨 이야기가 완전 제 이야기네요. 스트레스 풀려고 돈 쓰는 건데 그것마저 안 하면 인생이 너무 삭막하지 않을까요? 유일한 낙인데 말이죠. 심리학적 해석, 이를 쾌락 적응, 헤도닉 어댑테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물건이나 서비스에서 얻는 즐거움은 금방 익숙해져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듭니다. 즉, 소비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는 일시적인 도파민 분출일 뿐 근본적인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경제학에는 황금수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높은 연봉과 화려한 복지 혜택을 제공받지만 그만큼 늘어난 지출 규모 때문에 싫은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 자신의 손목에 이 화려한 수갑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수입이 늘어날수록 그에 맞춰 품위 유지비를 높이는 행위는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대신 수도꼭지 노즐만 더 화려한 것으로 바꾸는 격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월급 봉투에 빨대가 많이 꽂혀 있을수록 여러분의 자유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증발합니다. 자산과 수입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수입은 흐르는 물이지만 자산은 그 물을 가두어 스스로 생태계를 만드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있어 보이려 노력할수록 저수지에 둑을 쌓을 재료는 낭비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타인에게 부자로 보이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실제로 자산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겉모습은 평범함을 유지하는 의도적인 가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입과 부를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하십시오. 연봉이 올랐다면 그 상승분만큼은 아예 없는 돈으로 치고 생활 수준을 과거에 고정하는 라이프스타일 프리징을 실행해야 합니다. 내 수입과 실제 지출 사이에 의도적인 격차를 크게 만들수록 여러분의 자유는 앞당겨집니다. 남들이 최신 유행을 쫓을 때 여러분은 자산의 기초력을 다지는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초라한 일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권을 사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구조적 한계를 탓하기보다 그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소비의 영역을 장악하십시오. 남들에게 가난해 보일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짜 부자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댓글 고민 셋째. 오늘부터 당장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요. 주변 친구들이 다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을 때 저만 뒤처지는 기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심리학적 해석, 가치관의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외부적 가치 대신 자산 형성이라는 내부적 통제감을 강화할 때 인간은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소비를 참는 고통보다 자산이 늘어나는 성취감을 시각화하여 뇌의 보상 회로를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소비 중심의 삶이 사실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돈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금 당장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자유는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월급 봉투에 꽂힌 불필요한 빨대들을 하나씩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용기가 10년 후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